정신 차리다 보면은 또 금액이 뛰어 있고,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독촉장이나 이런 게 날아올까봐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편함 보고.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총 채무액은 약 8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. 변제율은 97% 정도 나왔습니다.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매월 갚고 있습니다. 카드사 2군데 정도에서 대금이 있었고요. 리볼빙 카드사 대출, 이금융권 대출이 있었어가지고 HB 쪽이랑 신한저축은행 하나 있었어요. 최고 많았을 때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내봤어요. 이직하기 전에 월급이 좀 적었었고,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없이 지나가는 때도 있었어가지고 생활비에서 카드로 쓰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, 그때 쓰면서 확 늘어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,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다른 데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. 어떤 스트레스였을까요?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 월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돈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풀게 되고,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. 소비로도 스트레스를 푸셨다고 하셨는데, 일본 여행을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.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이봉투 꾸미고 다이어리 꾸미고 이쁜 걸 계속 사다 보니까 한 번에 10만 원은 금방 나가더라고요. 이제 점점 채무가 늘어나면서 월급 좀 더 주는 대로 이직까지 했던 거거든요. 처음에 늘어날 때는 그냥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갚아 나갔었는데, 정신 차리다 보면은 또 금액이 뛰어 있고 이자율이 크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상담하셨을 때도 탕감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? 네, 이직을 하면서 월급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감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, 회생을 하게 되면은 생활비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회생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었어요. 개시 전에 이미 연체가 시작이 됐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은 받고 있었거든요. 집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집에 독촉장이나 이런 게 날아올까봐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편함 보고, 퇴근하면서 우편함 보고 그러면서 신경 썼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가족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걸까요? 네,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뭐 그렇게 많이 썼냐고 잔소리 들을 것도 있고,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처리하고 있어요. 남자친구분은 회생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? 네, 전혀 몰라요. 개시되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우선은 한 달에 생활비로 현금이 확보된다는 게 가장 편안했었고, 그 전화 같은 거나 독촉장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. 그 부분이 가장 편안했던 것 같고, 온전히 일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.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탕감률을 좀 높여보겠다고 내 월급을 줄이기에는 내 뒤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, 제가 쓴 돈이 맞기 때문에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아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, 그걸 감안해서라도 3년 안에 빚청산할 수 있는 거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후회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는 최소 생계비로 사신 거잖아요. 어떠셨어요? 걱정보다는 살만했지만 불편한 건 확실히 있어서 교통비가 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도 다녀봤고, 차 끊길 때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교통비 말고도 불편한 게 다른 게 또 있을까요? 식비를 반으로 줄였거든요. 웬만하면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먹거나 요 두 가지로 딱 줄인 것도 최저생활비로 살만해진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. 혹시 데이트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제 휴일이 평일이고 남자친구는 일반 직장인이라서 평일 저녁만 만나니까 밥 한 끼 먹는 정도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. 3-4군데 정도 연락을 했었고, 연락한 데에서 상담 전화가 왔었는데 그중에 지름길에서 상담해 주신 분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, 여기면은 일하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잘 처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름길이랑 진행을 했습니다. 다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제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처음부터 좀 알려주길 원했었는데, 다른 쪽에서는 계약을 먼저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약을 안 했던 것도 있고, 상담해주시는 분의 어투도 심드렁하거나 툭툭 던지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, 그러면 맡기기 싫은 거죠. 기분 좋게 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.
지름길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? 네, 연락도 제때 잘 해주셨고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서 딱 그날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해드려야 되는 서류들을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메일도 밤에 보내드리면은 아침에 출근하셔서 확인하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 주셨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. 얘기하면서 아 여긴 맡겨도 되겠다라는 곳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변제 금액이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. 과연 그 생계비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보다는 더 이상 독촉이나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에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